그쵸, 발표요. 발표했는데, 그치, 생각보다 사람 많이 붙었지. 그만큼 합격컷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넋놓고 있다가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쩔 거야. 그냥 좀 더 분발해서 해놓지. 괜찮아, 괜찮아. 안 늦었어. 오늘 바라볼 부분들은 선생님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24년 이제 면접 자료 14번입니다. 14번은 최근에 이슈인데 이게 23년까지 컸던 그러니까 22년에 주된 거였지. 왜냐면 최근 2, 3년 전에만 생각해보면 진짜 크고 작은 피해가 엄청 많았었어. 그래서 그 부분이 뜻하는 바, 시사하는 바하고 개선돼야 되는 대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지. 1번 한번 볼까요? 1페이지에 자료는 체크해서 올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봐줘.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평택공사장 화재. 이렇게 생각해보자. 매년 통계를 따져보면 소방관이 이제 사망하는 율이 많을까? 높은 직군인가? 그 위험도 대비했었을 때 훈련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지. 그래서 생각보다 사망사고가 많은 업종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공사업장 생각해봐. 산업 현장 진짜 많이 죽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거 대비해보면 사망사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런데 거의 이제 1명, 2명이 죽으면 진짜로 큰 재난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지 않지만 그런 형태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지? 22년도에 평택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1번은 그치? 냉동창고 화재. 냉동창고를 그치? 예를 들어 보면 냉동창고는 냉매 재질을 쓰는데 이게 암모니아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위험성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창고에서 출동했던 3분이 이제 돌아가셨어. 냉동창고는 이슈가 많이 됐어. 경기도에서 발생돼 있는 이천에서 거의 한 40명 가까이가 사망하거든. 그 전에도. 그래서 특히나 이 냉동창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가면 좋겠어. 보면 이게 창고긴 한데 인식이 뭐야? 냉동이라고 하니까 화재 발생 위험률이 낮다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공장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화재가 작업 중에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냉매가 있으면 단열재가 있어야 되잖아. 단열재를 주로 뭘로 써? 그러면 우레탄폼을 쓰거든. 우레탄폼이 생각 외로 정말 독성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가 완공이 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방화구역을 안 하거든. 방화셔틀 안 해놔. 그리고 우레탄폼을 쏘면 우레탄폼이 경화가 되면서 휘발성 물질이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지. 그 물질에서 화재 발생 빈도가 엄청 높아져. 그러니까 우레탄폼을 신호 같은 데에서 이제 용지에 섞어가지고 움치를 하거든. 그래서 그 경화되면서 이제 그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게 닮았어. 그래서 불 나는 거지. 그때 구획도 안 되고 거기만 태워야 되는데 확대되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커지는 거. 초지인 잔불 정리 인명 검색을 해서 내부로 투입됐는데, 그치? 출동해서 갑작스러운 재발화로 인해서 탈출에 실패하고 소방공무원이 진짜 제일 위험한 거 재발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연락 두절되고 2시간 50분 만에 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치? 그래서 거기에 팀장님은 소방경이네. 소방경이신데 이게 소아진압팀의 소방경은 진짜 베테랑인데 진짜 최고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구조무 총괄하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조우찬 소방교원님은 진짜 이제 막 오래 임용돼가지고 그치? 참 이제 그냥 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냥 뭐 거의 채 1년도 안 됐다 이런 분이네. 그치? 그래서 여하튼 그 소방관이 죽는율은 산업을 비교해보면 작을 수 있으나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뭐 중요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큰 형태여서 그러니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 관점으로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2번 한번 볼까? 2번은 와르르 무너진 아파트. 와, 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지. 그지? 쌤도 공사 현장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붕괴가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를 쌓고 말리고 위에 쌓고 말리고 그 과정이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제 공기가 짧거든.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층씩 써 보통 짧게 하는 데는. 그런데 경화가 완벽하게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온풍기 같은 열풍기를 막 떼어가지고 말린단 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된다. 이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좀 아쉽지만, H모사의 건설사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제 문제가 돼. H 건설사들이 몇 개 있어. 그치? 현대 이렇게 있는데, 현대로부터는 현대산업개발이 있고, 현대건설이 있고, 몇 개 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한 동이 무너져서 전동을 다 이제 허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양에 대한 재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건설사에서 다 안기로 했고, 부분이지. 건설사 6명이 함몰되어서 실종되고, 그죠. 그래서 총에서는 한 단지가 3개 동, 2단지는 4개 동으로 해서 11월 준공이었었는데, 총 847가구였네요, 그죠. 갔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죠. 결국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현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 그리고 감리사, 그리고 설계에 대한 오류 등 확인할 거고, 그에 대해서 조기에 이제 요구 조자를 구출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다. 이렇게 되면 소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되지. 구조구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 콘크리트는 붕괴 위에 제2차, 3차의 붕괴 우려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붕괴 우려가 없은 형태라고 하면 그 관련자한테 질문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함몰의 위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우리가 장비들을 계속 개발 중에 있거든.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그 외에 있는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실제로 열추적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치?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하튼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가장 많이 짓는 축에 속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둡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부분에 광주하고 그 나머지 형태도 같이 무너진 부분들도 있거든. 그것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고. 3번입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등포 고시원 화재. 22년 4월에 영등포에 위치한 굿모닝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죽었어. 2명이 사망했었는데 2018년에는 7명이 사망을 했고 4년 만에 다시 또 고시원에 참사가 발생했다. 그치? 그래서 소방은 8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고도 나올 수 있어.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니까 총력을 했었는데 3시간 만에 화재로 숨진 70대 이모 씨와 60대 김모 씨는 전신 화상으로 발견되었지만 돌아가셨고 유독가스 흡입 화염에 노출되면서 변을 당했다. 불난 고시원의 특징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에 3층의 규모고 812제곱미터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연면적이 1000 미만이야. 그러면 규모가 작다는 말이지. 층수는 2층 이상 있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네? 방화구역을 하잖아. 방화구역을 하지 않는다면 계단이 별도의 피난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럼 화재 발생했다는 건 문도 방화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확대가 엄청 심각해질 수가 있어. 1977년이면 건축법상에 70년도 이후는 방화구역의 기준이 있어. 근데 그게 연면적 1000 이상이 대상이 되거든. 층수가 아무리 커도 방화구역 기준이 없다. 연면적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191 크기의 2층 고시원은 30일, 와, 얼마큼 따닥따닥하니? 191제곱미터인데 32개의 객실로 되어 있으면 한 개당 6제곱미터 정도 됐네. 와, 진짜 작다, 그지? 그래서 주방이 들어선 구조다. 간이 스프링클러 있었어. 간이. 왜냐면 이제 고시원 화재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갔어. 그러니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비용을 줄 테니까 해라. 그지? 근데 그 비용을 받은 사람은 다른 용도 변경이 몇 년 동안 제한이 돼. 그런 부분이 있었어. 현행손해법에서 말하는 형태와 다르게 시공돼 있어. 장기간 노후돼 있다. 이거 점검 대상이 돼야 한대.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탐 대상이면 이 부분들은 3급으로 봐서 대상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네.
그래서 77년 인허가다 보니까 유야무야 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지? 우리가 고시원에서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시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유들은 진짜 영세 취약이거든. 그래서 고시원은 진짜 과거 때 방아살인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 부담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박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재를 내고 복도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이게 구비가 져 있는 거라 디귿자형들. 그래서 나온 대로 찔러서 죽였던 참사가 있었어. 그때 이후에 고시원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피난폭이 있어야 되고 양방향 탈출이 가능해야 되고 창문이 있어야 되고 디귿자 형태의 꺾임의 복도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소화에 관련해서는 정말 열악한데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간이 스프링클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건 진짜 참혹하네. 이것들은 유지관리 측면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좀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하고 4번으로 넘어가자. 2페이지요. 5명이 죽은 이천의 투석 의원. 이걸로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지? 지금 이제 그 허가 동의에서 입원실만 있던 의원이, 그죠? 요거 형태로 이제 추가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8월 5일자로 경기 이천시 한 상가에서 4층에 불이 났는데 투석 환자 4명, 간호사 1명이 5명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보자. 투석을 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선다. 근데 우리가 입원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의원은 큰 규모로 인지해. 그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허가 동의를 받지 않고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것들도 경미해. 하지만 얘는 4층이라고 하는 용도가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소방시설이 최소한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했나 보다. 자동식이 없으면 솔직히 좀 의미는 없거든. 44명이 다치고 스크린 골프장을 폐업을 앞두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 이게 시설과 철거 과정에서 진짜 많이 생겨. 이때는 왜도 많이 생깁니까? 소방안전 관리자도 없어. 화재 점검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폐업을 하면 뭘 잠궈놔? 스프링클러 잠궈놓지?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잠궈놓으면 그것이 영세하잖아. 화기 취급자도 없어. 기종도 없거든. 그때 진짜 사고가 나지. 출동한 지 5분 만에 도착해서 대응 1단계 하고 거의 1시간 12분 만에 화재는 모두 진압되었는데 삽시간에 퍼진 유독가스로 5분이, 왜냐면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누워있는 형태잖아. 잘 알다시피. 그래 됐으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해. 못 움직여.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2004년에 사용 승인이 있고 4층이어서 2585면 스프링클러는 대상이 되지 않고 방화구역은 돼 있어야 되는데 방화구역 선만 방화문이 있을지언정, 그렇지? 스크린 골프장은 과거지였던 이유로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됐었네. 그렇지? 경찰 조사 철거 당시 진행 공사 인부 시의 행관계자가 저던 차단이나 안전조치에 전이하지 않고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선풍기, 에어컨도 냉방기기를 계속 틀어놓고 과정에서 전기의 저마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게 공사 현장은 정말 중요해.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에 또 해당 사항이 없냐면 간이 임시소방설의 대상이 안 돼. 원래는 우리가 심의 개체적 용대라고 하는 거 대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잠깐 피해가는 놈들도 꽤 있을 수가 있어. 그치? 이런 부분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예방과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자, 3페이지에 5번이야. 선생님, 이 화재도 진짜 많이 놀랐어. 현대 아울렛에서 7명이 죽어. 대전에. 그치? 9월 26일 날 대전 유성구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 여기에 7명이 돌아가신 참사가 생겼어. 오전 7시 45분 다행스럽게 외부 방문객은 없어. 직원들만 있지. 지하 1층에 주차장에서 불났었는데 여기 주차장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아울렛은 박스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분리하는 곳에서 났어. 물류 하역장에서 시작됐는데 이걸 영상으로 해서 누가 어떤 원인인지만 좀 찾긴 했었어야 되는데 삽시간으로 주차장 전체가 화재로 확대되고 그리고 7시간이 지나면 주차장에서 난 불은 진짜 해결이 안 돼.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류팀하고 환경미화에 계셨던 7분이 돌아가시고 1분이 중상이야. 외부 방문객이 없던 게 진짜 정말 다행인 거지. 있었으면 주차장에 지금 뭐 움직이는 사람도 많았었을 텐데 큰일 나. 그치? 그래서 이 화재로 대규모 주차장에 대한 화재 안정성을 어떻게 할 거냐. 스프링클러 설비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방어 셔터라든지, 방어 셔터는 다시 한번 쌤이 얘기할게. 주차장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주차장은 방화구역이 면적별은 면제가 돼. 면적별 방화구역은. 그리고 층간 방화구역만 해. 그래서 최근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면 방화구역 합시다. 얼마마다 5천마다 합시다. 3천마다 합시다 해서 성능 위주 설계 때는 반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추정되는데 원인과 확대 요인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서는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심각하다, 그지? 이것들은 진짜 원인이 필요해. 그래서 우라텐 폼으로 취재 결과는 화재를 키운 것은 단열을 위해서 천장에 메운 우레탄 폼이다. 우레탄 폼이 설치되는 건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 근데 우레탄 폼이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 구조로 가.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최고급 쇼핑몰 천장에 80T는 8cm 정도 두께거든. 이 형태가 단열로 들어가져 있다. 그래서 이건 계기로 건축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 건축법에 불연제를 쓰기라면.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의 재현 설비는 불가능에 가까워. 왜냐하면 주차장은 이렇게 구획을 시켜야지만 재현이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엄청 막대해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제화되는 것들은 부담이 너무 커. 근데 좋은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얘기를. 주차장에서 난 화재는 굉장히 많은 매연을 만들 거거든. 그 형태를 급히 빼줘야 주차장에 있는 사람의 수평적 피난이 확보가 돼. 그 내용을 한번 보자. 그래서 특히나 주차장은 쌤이 늘 얘기하지만 답이 없어. 해결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연이 발생되는 브렉션 밸브 준비 작동식으로만 믿고 있는데 자력으로 불 끈 사례는 없어. 여기도 브렉션은 다 설치되어 있었거든. 불 안 꺼졌잖아. 이제 못 꺼. 그 다음 6번에 넘어가서 데이터 센터야. 데이터 센터는 다르게 보지 말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 뭐 네이버라든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발열이 있어. CPU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열이 크잖아.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발열이야. 그 저장에 대해서는 배터리 이런 것들 많이 쓰겠지. 그 배터리가 리튬이온 이런 것들이 주된 거거든. 그 부분으로. 성남에 있는 SKC, NC의 데이터 센터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메신저를 저장하는 걸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양쪽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날 안 됐다더라고. 그래서 8시간 정도 만에 진입됐고 그치? 데이터 센터 전력이 끊겨서 127시간 동안 데이터 서비스가 장애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외국에서는 소송감으로 갈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치? 거기에 보면 지상 4층 데이터 센터는 연면적이 6만 7천에서 엄청 그치? 낮고 넓은 거 형태로 돼 있어. 카카오 네이버들 서버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로 활용되어 있다. 핵심 사항은 뭐야?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기적 이용해서 스파크로 불라. 이 당시에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화재든 데이터 센터든 전기 저장 시설이든 다 동일해. 날 수 있다는 거. 현재로는 대안은 마땅히 없어. 그래서 열 복주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그리고 침수 형태, 수조를 만들어서 담근다든지 그런 형태가 활용면이 커야 돼. 기존에 있는 가스개소약제, 수계가 다 소용성이 별로 없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그리고 개선 대책은 뭐 이중화를 해라. 이중화. 하지만 해놨는데 그 당시엔 작동을 잘 안 했다더라고. 데이터 센터가 말은 되게 어려운 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보면 돼. 그 다음에 7번은 이태원 참사다. 그지? 이태원 참사는 그 인재지. 인재. 순수하게. 자, 보자. 요런 형태의 참사는 주관기관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근데 소방이 적극성을 띄긴 해야 되지. 경찰에 대한 통제와 소방에 대한 보안이 꼭 필요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안부가 경찰이 주관기관이거든. 그치? 이태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행사로 만들어서 그리고 각종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형태로 역사상 전국에도 잘 없어. 보통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 투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렇게 소 풀어놓고 앞으로 뛰다가 이제 넘어지고 압사사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정도 규모에 대한 참혹한 살인은 없었어. 근데 이런 형태는 진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라는 제도가 이들을 살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진짜 참사였지. 그지? 여기에 20만 명이 다 모였었대. 그리고 이 골목 특히나 병목이 엄청 심한 곳에 인파는 뒤엉켜 있었고 그러다가 스타트가 있었을 것 같아. 그지? 거기에서 깔려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규모가 20, 30대고 그냥 단순한 구경을 위해서 왔던 중고생들, 그래서 외국인도 26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진짜 충격이었고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마땅한 대책이 없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끝까지 이 일 외적으로 해서 사퇴하게 되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하고는 별개로 그냥 너무 참혹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소방노조들. 공무원 노조가 있어.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을 얘기해. 그래서 쌤이 나중에 이제 주제 발표에 관련돼서는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노조는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노조 권한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들이 공무원 집단이야.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 선생님의 권익을 위해 근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마찬가지지.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위했는데 일반 민생에 대해서 우리는 봉사라고 하는 모토가 있는데 이건 우리도 직장인이다. 그래서 우리 권리를 무조건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안이 필요해. 끊임없는 대화, 노력, 그리고 상호의 양보. 말은 좋아. 하지만 쉽지 않지. 그지? 지난해 7월 6일, 이때 지난 22년쯤이죠. 그지?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고 모두 4곳에서 소방노조가 탄생했어. 근데 노조가 많아지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 강성이 있고 있잖아. 강성노조.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에 되는 소방청 지부가 있고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소방본부가 있고 한국노총에 대한 소방공무원 전국 다양한 노조가 있구나. 그지? 국방물창고 평택노조에 대해서 소방관 4명이 순직하자 소방노조들은 1월 7일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소방관들이 생당해서 철저한 진상규모. 선생님이 쿠팡물창고는 그런 거하고 좀 아니었는데 평택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쿠팡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공노총의 소방노조는 17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서 대형화재 책임자 이런 부분들은 그지 소방관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부보다는 약자잖아. 그러면 인명피해를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나머지 소방관들도 목숨 걸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권익을 나라에서 무시를 한다든지 보완을 안 해줘. 그러면 노조는 만들어져야 타당한 거고 그 노조는 정부랑 싸울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적극성을 띄라는 것들은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어. 근데 계속해서 국민들도 소방관 팬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꽤 필요해. 심지어 이런 것들 있잖아. 각 시도별로 예산하는 편성이 다르다 보니까 소방관이 쓰고 있는 소방 장갑이 노후가 되었는데도 지급품이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권익의 신장에 적극성을 띄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소방이 이제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들이 많지.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하고 있다. 각종 수당들 있잖아. 수당 이런 것들 좀 잘 받아야 돼. 됐고요. 그 다음 9번으로 갔어. 법이 분법화되었어. 이게 장단점이 있지. 법이 분법화되면 장점은 뭐야 하면 세부적으로 지시가 가능해. 단점은 각자법이잖아. 네가 일 알아서 난 잘 몰라. 나눠줄 수 있어. 통합과 분리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이 너무 덩어리가 컸어. 그럼 나누는 게 맞아. 근데 나눌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지?
대표적인 예가 기본법에서 조사법이 튀어나가고 예방법에 지금 예방법에서 조사법이 어느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시설법과 예방법이 분리가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22년 12월 때 분법화되었다. 그치? 그래 분법화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법은 개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대변역기지. 그렇죠? 대변역기. 그래서 대형화재 등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근데 자 보자. 분법화될수록 대형화재에 더 효과적이냐는 삼각형이야. 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재난에 대해서 관리가 통합으로 가냐 분산으로 가느냐. 그래서 분산으로 갈수록 중복이 너무 심하거든.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표할 확률이 더 높아져. 통합으로 가게 되면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지.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조율하는 기관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최근에 대한 대응화재는 제천 레포트 센터 40명 정도 돌아가셨다. 그죠? 그리고 47명이 돌아가셨던 밀양 세종병원. 그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정말 잘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예방법의 제정 과정에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게 활성화되었고 화재 안전 역량 평가 그리고 소방 특별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고 안전관리자가 자격증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개정돼 있는 법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해. 이론을 많이 배우는데 말하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입 닫는 거야. 근데 그것을 풀어나가면 돼. 다 줄줄이 꿰뚫으라는 거 절대 아니야. 아는 것 몇몇을 필요해서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성능 위주 할 때, 그지? 점검제도 도입, 이런 것들, 최초 점검 60인 이내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많이 개정되었다. 그런 거에서 9번은 특히나 좀 잘 보고 갔으면 좋겠네. 10번 보면 조사법이 도입됐다, 그지? 이 조사법이 도입됐을 때 쌤은 되게 좀 쌍수 들고 환영했어. 좋다.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바뀐 게 너무 빈약한 거야. 쌤 입장에서. 근데 필요한 것들도 있어. 감정기관이라든지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 그런데 이게 경찰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구나. 왜? 경찰도 통제하고 그리고 경찰들은 행안부가 통제를 직접적인 권한은 솔직히 없지만 그 관 아래에 있는 거거든. 소방도 행안부 아래에 있잖아. 그것들을 시적절하게 조율해야 되는데 이제 전국망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인원이 훨씬 더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있는 느낌이 없잖아서 조금 아쉽다는 거지. 나머지 읽어보면 과거의 소방의 화재조사의 기본법 조항에 근거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업무체계, 화재조사에 대한 절차는 뭐고 화재조사에 대한 항목, 원인조사, 피해조사, 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줄줄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말해서 화재조사가 훨씬 더 전문적 과학적으로 가고 있고 조사관이 시험이 최근에 정말 많은 인력이 응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전문력도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아지고 장비도 보완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장비나 데이터 누적 정도 측면을 하면 국가수 못지않게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우리의 입금도 많아지고 우리에 대한 판단도 더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조사법 하위 법령까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11번에 화재 에너지 장장치. 이것들은 쌤이 계속해서 얘기했었으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그죠? 그래서 ESS, EMS, PCS, EMC, EMS 이런 것들이 있어. BMS. 3번을 한번 딱 보면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전략 변환 장치, 전력을 변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C를 DC로 변환하고. 배터리의 관리, 배터리의 충방전의 횟수 조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충방전의 유를 조정한다든지 에너지 관리의 장치, 배터리를 관리하는 거. 그런 유들을 좀 구분해서 잘 봐라. ESS는 진짜 아직까지도 핫하고 이슈거든. 그래서 각종 과목에서는 많이 활용도가 높아. 4번에 봤더니 5개 0으로 컨테이너. 지금은 페이지가 6페이지 하고 있어. 그래서 위쪽에 11번에 4번을 봤더니 5개형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설비 기준을 각각 갖추고 있는데 소방시설도 명료히 갖추고 있어. 아날로그식을 써라, 공기역량을 써라, 방화구역을 해라 등등 나와 있거든. 12번에 국가환재안전기준에 이원하지
국가화재안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 기술 기준이 있고 성능 기준이 있지. 성능 기준은 청장이 고시를 하는 거 있어. 야, 내가 정했어.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작성을 해. 각종 위원들의 의견을 또는 밑에서 또 올라왔던 분석해서 다들 하고, 그 다음에 총한테 올려. 어때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승인. 그러면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러한 제도로 돼 있다. 그래서 성능 기준은 고시, 기술 기준은 공고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더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은 약간 좀 느려. 그치, 청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두 개가 매치되는 부분도 많은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지. 그거 한번 보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듯한 부분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해. 끝으로 화목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돼가지고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는 815건, 꽤 많은 화재지. 3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어. 재산 피해가 116억. 화목보일러는 유류가 비싸지고 가스가 비싸지니까 시행은 됐었는데 화목보일러에 대한 기준은 예방법에 있어. 이것들은 쭉 있지. 보일러에 대한 기준에 화목보일러는 어떻다. 화목보일러 때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소방서에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어. 그죠? 영상을 올린다든지 사용전 점검, 연통, 그리고 장작 투입 후 덮개. 화목보일러의 기준은 잘 알다시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잖아. 고체 연료는 완전 연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 초기에는 불완전 연소, 무염 상태가 좀 유지될 수 있거든. 그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 그죠? 그 다음 보일러 처리 주변 등등, 그리고 완전하게 꺼졌는지를 확인을 2-3번 해줘야 돼. 이것 또한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는데 경험이 덜 돼 있는 사람들은 불을 더 키울 수도 있는 큰 폐가 발생할 수 있겠지. 요 정도로 봐서 보면 되겠어. 최근에 이슈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자료편에서는 이제 저번 24년도에 질문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고 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질문지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설명으로 보완하도록 합시다. 되겠지? 그리고 지금 불합격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합격자가 나와가지고 엄청 기쁠 것 같은데 이제 체력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일단은 너무 무리하진 않게 준비를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머리는 소방에 관심, 내가 소방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체력은 항상 당연하게 좀 더 준비해 놓고 보도록 합시다. 여튼 추가 합격되는 기쁜 마음으로 해서 파이팅하고, 안 늦었어. 지금 준비 철저히 하면 돼. 충분해. 체력만 기본 이상으로는 이거 쪼아가지고 해보자고. 늘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 화이팅!